나도 이제 내 생활이 필요해. 애들 봐주는 것도 이젠 지쳤어.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효도도 할 겸 자주 찾아뵙는 거잖아요. 효도, 엄마 몸 안 좋은 거 알면서 애 맡기고 반찬 해달라는 게 효도야? 엄마! 워킹맘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엄마는 집에만 계셨으니까 모르시죠? 그래. 너 키우느라 평생 집에만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 손주까지 키우라고? 손주 보는 게 즐겁다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즐겁지. 하지만 매일은 아니야. 매일을 너희 뒤치다꺼리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럼 엄마 뜻은 뭐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거봐. 지금도 너 얘기뿐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이나 해봤어? 허리 아파서 그러세요? 엄마, 저도 허리 아파요. 다들 그 정도는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럼 너도 이해해야지. 엄마도 힘들어. 이제 더는 못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 이제 오지 마라. 뭐라고요? 이제 연락도 하지 마라.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5이 됐네요. 몇 달 전부터 우리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식들과 거리를 좀 뒀더니 아파트 주민분들이 아이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저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김없이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애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주실 수 있죠? 그래,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딸은 아이들을 맡긴 채 서둘러 나가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입맛이 없다며 밥도 잘 안 먹으려 하고 남자아이만 둘이다 보니 힘에 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등교 전쟁을 치르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해주신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너무 맛있었는데 부탁 좀 드려도 돼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한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러 나가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라 좀 늦을 것 같은데 애들 저녁이랑 학원 좀 부탁해요. 오후가 되니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오늘 간식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며느리 반찬 해주랴, 손주들 간식 챙기랴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큰딸은 늘 그렇듯 소파에 기대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피곤해. 회사에서 오늘도 야근할 뻔했다니까요. 저녁상을 차리는 제 모습을 바라보던 딸은 9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고마워요, 엄마. 딸과 손주들을 집에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 하루가 온전히 자식들을 위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해준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더 의지하는 걸 이제 와서 뭐라고 말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문득 텅 빈 거실을 보다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딸이 중학생,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죠. 그때도 정신없이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보, 어쩌지? 이번 달은 애들 학원비가 좀 빠듯할 것 같아. 남편은 매달 월급날이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보,
제가 시장 김치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벌써 몇 군데랑 얘기도 다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 마요. 당신이 애들은 어쩌고? 아침 일찍 담그고 낮에 배달하면 돼요. 저녁엔 애들 챙길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갔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혼자 버무리고 포장하고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남편 출근 배웅하고 나면 바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자 씨 이번 주는 배추김치 10박스 더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져다 드릴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딸이 대학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새벽에 담근 김치 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됐어. 일지망 붙었어. 그때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두 아이 모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제 젊음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단 생각을 하니 문득 제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친정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걸 들으면 제가 엄마에게 똑같이 했던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엄마도 저처럼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말이죠.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남편도 퇴직을 하고 아이들도 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저 복지관 요가 배우러 다녀올게요. 그래,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 고생했잖아. 처음으로 제 건강을 챙기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다음 주에 단풍 구경 가기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꼭 가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기니 아침부터 설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 살다가 이제야 제 약속이 생긴 게 신기하기만 했죠. 복지관에서는 요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어서 이것저것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머, 영자 씨 요새 젊어지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아침마다 요가하고 산책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도시락 싸들고 공원에 가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랑 근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이 그렇게 재밌어요? 요즘 복지관만 다니시네. 집에서 좀 쉬시지. 딸이 투덜거릴 때마다 괜히 서러워졌습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못 가졌던 제 시간을 이제야 갖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요가를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드라마도 보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오랜만에 신혼 때처럼 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죠. 한참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며느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애들 내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데려와라.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입에서는 데려오라는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손주 돌보기. 요가 수업도 빠지게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 둘 미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겠지 했던 게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지혁이가 어머님이랑 너무 친해졌나 봐요.
어머님 아니면 안 된다네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역시 친정이 최고라니까. 그런 딸과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취해 있던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은 복지관 친구들과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벌써 약속을 3번이나 미루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기 좀 봐주세요.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요. 거실은 금세 아이의 장난감으로 어질러졌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돌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딸이 퇴근길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 했어요? 아, 냉장고에 반찬 하나도 없네. 엄마, 반찬에 집밥 먹고 싶었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담근 김치는 분명 큰 통으로 있었는데 허리 아픈 것도 참아가며 만든 청경채 무침도 이틀 전에 큰 그릇으로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 조금 가져갔어요. 신랑이 어머님 반찬 너무 좋아해서요. 며느리가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밤새 담근 김치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몇 번이나 적당히 가져가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매번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내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번 빈 냉장고를 마주하는 게 서글퍼지더군요. 엄마, 이따 김서방이 데리러 온다는데 저녁 먹고 가도 되죠? 아직 설거지도 못했는데 딸은 벌써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도 가야 하는데 발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가 온 가족의 공용 번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뭐 해주시나요? 장모님 음식 정말 최고라니까요. 남편도 이제는 말이 없습니다. TV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실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딸이 슬며시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엄마, 우리가 너무 폐를 끼치나. 난 그래도 엄마 그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밤늦게까지 치우고 정리하다 보면 요가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문자 하나 보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못 간 요가, 못 만난 친구들. 내일은 꼭 가야지 하는 다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식과 손주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그만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좋지 않았던 터라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은 제 MRI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허리를 쓰는 일은 절대 삼가셔야 해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제가 급한 회의가 생겨서요. 미안해. 엄마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엄마, 그래서 애들 못 봐주신다고요. 저 진짜 중요한 회의라 빠질 수가 없는데. 자식들 귀에는 제 아픔보다 자기 일정이 지켜지지 못하는 게 중요했나 봅니다. 그래도 이번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거절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절에 딸은 투덜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저는 끝내 딸이 마음에 걸려 손주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손주들을 부탁해 오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못 봐준다 할 수가 없어 주말까지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픈 몸으로 손주들을 보는 게 안타까웠는지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러다 당신 몸 버려. 이제 좀 단호하게 말해서 자기 자식은 자기들이 돌보게 하자고. 그렇게 약을 먹어가며 한 달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앉지도 못할 만큼 허리가 아팠지만 자식들은 제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을 보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 했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애들은 누가 봐줘요? 제가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병실에 찾아온 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손주를 못 봐주는 게 더 큰 문제인가 봅니다. 엄마가 아프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애들 학원도 다 엄마 근처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퇴원하시면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들를게요. 애들만 계속 봐주세요. 네? 딸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병수발은 뒷전이고 손주 돌보는 일부터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속이 싸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제 삶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좀 어떠세요? 아직은 좀 불편하시죠? 힘드신 건 아는데 애들 2시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 허리도 완전히 낫지 않아 거절하려는 찰나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애들 좀 부탁드려요. 저녁에 올게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서 애들만 맡기고 가는 거 이제 하지 마라. 네? 뭐라고요? 나도 이제는 내 생활이 필요해. 애들 봐주기도 이제 지쳤어.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효도도 할 겸 자주 찾아뵙는 거잖아요. 애들도 초등학생인데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요. 효도? 내가 말하는 그 효도가 뭔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엄마 몸이 안 좋다는 건 알면서 매일같이 애들 맡기고 반찬해달라고 하고. 이게 효도니? 엄마! 제가 얼마나 바빠요? 워킹맘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엄마는 전업주부로 사셨으니 알 리가 없으시죠? 그래. 나는 너 키우느라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 근데 지금은 나이 들어 편하게 살만 하니까 또 너희 뒷바라지 하라고? 내가 평생 너희 애들까지 키워야 하는 거니? 엄마! 그렇게 손주들이 부담스러우셨어요? 언제는 손주 보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니 거짓말이었어요? 즐거운 건 맞아. 하지만 하루 종일, 매일매일은 아니다. 나도 나이가 있어서 힘에 부친단 말이다. 너희들은 필요할 때만 오면 되지만 난 쉴 틈이 없어. 엄마!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해요? 그게 엄마 바람이에요? 아니면 비싼 시터를 둬요? 애들 사교육비도 만만찮은데 이 정도도 못 해주시냐고요? 거봐, 지금도 내 얘기뿐이잖아. 엄마는 어떨지, 엄마 건강은 어떨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건강이요? 엄마 그거 알아요? 저도 허리 아파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이런 말도 못하고 매일 버티고 있다고요? 그럼 더 이해해야지.
엄마도 힘들다는 걸 이해해야지. 내가 힘든 걸 아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오지 말라는 거죠? 손주들도 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고, 제가 너무 엄마 인생의 짐이 됐나 보네요. 그렇게 말 돌리지 마. 그냥 약속하고 오면 안 될까? 불쑥불쑥 오지 말고 나도 내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는 제 편이 아니었네요. 알았어요. 다신 안 올게요. 그렇게 딸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며느리도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딸이 나가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전화 받았는데 엄마가 이제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엄마 뵙겠다고 매일 들렀다면서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하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멀리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아들 집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엄마도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최대한 피해 안 끼치려고 어린이집도 보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섭섭하죠.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됐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다신 찾아가지 않을게요. 그걸 바라시는 거죠. 이제 명절에도 안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남은 인생 즐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너무 심했나? 싶어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 순 없잖아. 여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도 좀 찾아야지. 잘했어.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와이프 마음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그동안 장모님께 너무 많이 의지한 것 같아요. 와이프가 회사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좀 말려주세요. 사위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사는 왜 그만둬? 장모님께서 손주들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셨다면서요? 와이프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들렸는지 자기들 맘대로 해석해서 서로 상처받았다는 말만 하는 걸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딸이 가족 단체 카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기 싫댔죠? 평생 엄마 속만 썩인 내가 잘못이지. 애들 맡기고 직장 다닌 게 죄지. 이제 다신 안 갈게요. 명절에도 생신에도 각자 알아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나는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 거니까. 엄마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딸의 장문의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마음도 아프지만 딸의 마음은 더 아플 것 같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이야말로 제가 평생 자식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죠. 그래서 자식들이 저를 더 쉽게 생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고. 이제는 감정으로만 대처할 게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단단한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조용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화분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딸이 결혼하던 해에 샀던 화분인데 그동안 손주들 돌보느라 잊고 있었네요. 여보, 오늘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네. 당신 하고 싶은 거 해요. 시간도 많잖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혹시나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에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시간인데 조용한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자니 이상하게 마음이 좀 헛헛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던 요가 수업도 다시 나가보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못 나간다고 하니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영자님, 많이 편찮으세요? 얼른 요가 수업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가 선생님의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요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 않고 나가던 수업인데 요즘은 자식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오지 않는 날에 맞춰서라도 나가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죠. 손주들을 봐주다 허리가 아파 며칠 쉬었더니 자식들은 그 틈을 타서 더 자주 들락거렸으니까요. 몸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선생님께 뭐라고 답장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으로 자식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자니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그것도 내키지 않고 참으로 마음이 무겁더군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는데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점심은 나가서 먹을까? 아니요. 그냥 집에서 먹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개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이 퇴근길에 들러 저녁 먹고 갔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주말이라 장을 보러 나갔었는데 그것도 참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소엔 손주들 간식에 반찬거리까지 늘 카트 가득 장을 봤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트를 보니 장바구니가 너무 허전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영자씨. 장 보러 오셨네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집 아주머니의 인사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자제분들 안 오나 봐요. 전에는 맨날 북적거리더니. 네. 좀 바쁜가 봐요.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조용한 주말이 낯설기만 합니다. TV를 켜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배웠던 동작들을 혼자 해보려 했지만 이것도 영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이 화분을 선물했던 작은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빨래를 개다가도 손주들 옷이 보이지 않으니 왠지 허전했습니다. 늘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던 이 공간이 이렇게 고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 큰딸이 퇴근하고 들어와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앞집 아이들이 학원 가는 모습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손주들 학원 시간을 체크하는 건 이제 제 몫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 문자함을 열어보았습니다. 딸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그날 밤에 보낸 장문의 글이 전부였습니다. 투정 섞인 말투로 가득한 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제가 평생 자식들에게 지었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매년 자식들 불러서 북적거리게 차려놓았던 생일상이 올해는 처음으로 조촐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올해는 밖에 나가서 둘이 먹을까? 아니요.
그래도 제가 요리해야죠. 얼른 시장 가서 장 봐올 테니 기다려요. 시장에 나가보니 제철 생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큰 것으로 골라서 식구들 다 모여 먹으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작은 도미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영자씨. 남편 생일이라고 장 보러 나오셨구만. 근데 왜 이렇게 조금만 사요? 네. 올해는 조용히 지내려고요. 애들은? 다들 안 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지만 얼굴엔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생신이죠? 근데 엄마가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 인사는 꼭 드리고 싶은데 아내랑 같이 잠깐 들러도 될까요? 매년 손주들이 초를 불고 자식들과 함께 노래 부르던 생일상.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조촐한 생일상을 차리면서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손주들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제잘거렸죠. 식탁이 터져나갈 듯 시끌벅적했던 그 순간들.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의 피곤함도 생각났습니다. 남편 앞에 상을 차려놓고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자식들과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니 자식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 생일 축하 전화였겠죠. 받지 못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일방적인 단절도 일방적인 희생도 아닌 서로가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규칙 말입니다. 일주일을 더 고민하다가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문자로 할까 했는데 이건 꼭 얼굴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통화 좀 할 수 있니? 네. 엄마, 말씀하세요. 시간 되면 잠깐 만나자꾸나. 근처 카페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인데 왠지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요. 애들은? 애들도 잘 지내고 있죠. 회사 다니면서 애들 학원 시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소였다면 그래서 내가 봐줄게 했을 텐데 오늘은 꾹 참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했죠? 엄마가 아프신데도 제 얘기만 하고. 엄마도 잘못했어. 화가 나서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런데 딸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서로 약속하고 만났으면 좋겠어. 갑자기 와서 밥 먹고 애들 맡기고 그러지 말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던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엄마만 의지했죠. 그동안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회사 일한다고 저 편하자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죄송해요, 엄마.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커피를 한참 동안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서일까요? 묵직했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과 나눈 이야기처럼
아들 내외와도 차분히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무뚝뚝하게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는 조심스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마음대로 했죠? 아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빠서 그랬겠지. 그래도 이제부턴 서로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불렀어. 며느리가 어색하게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신랑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욕심을 부렸나 봐요. 반찬도 해주고 손주도 보는 게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부터는 서로 시간 약속하면서 지냈으면 해. 갑자기 오지 말고. 네. 앞으로는 어머님 일정도 먼저 여쭤보고 시간 맞춰서 올게요. 미안해하지 마. 이제부터라도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면 되니까.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엄마만 찾았죠. 아버지랑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실 텐데. 그래. 이제 나도 늙었나 봐.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은 서운한 마음을 혼자서만 사귀다가 폭발해버렸는데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니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조금씩 맞춰가 보려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소?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주도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잖아. 이참에 가보는 거지. 그래도 될까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제주도 가기 전에 애들이랑 다 같이 밥이나 한번 먹을까?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자식들과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온다고 하니 이제는 그게 부담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주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반갑기만 합니다. 예전처럼 불쑥 오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약속하고 오니 저도 마음의 준비가 되더라고요. 엄마, 저희 2시간만 있다 갈게요. 애들 학원 가기 전까지만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해주신 장조림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완성된 반찬만 가져가더니 이제는 같이 하려고 하는 걸 보니 괜시리 뿌듯했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부엌에서 며느리와 함께 장조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식들과 약속된 시간에 만나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어머님,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무리하게 부탁드렸죠. 괜찮아. 이제는 서로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퇴근길에 불쑥 들르지 않고 미리 연락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가끔은 남편과 단둘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문자가 오곤 해요. 엄마, 쉬고 계신데 죄송해요. 내일 들려도 될까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시간 외에는 저희 부부만의 생활을 즐깁니다.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남편과 둘이 도시락을 싸서 먹기도 합니다. 요가 수업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 시간으로 정했고 자식들도 그 시간에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약속한 날에만 오고 저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 이야기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 이제는 실현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여행날이 되어 짐을 꾸리면서 자식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다녀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시간 되시면 봬요. 어머님,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저희의 시간을 인정해주고 저희도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파묻혀 살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치여 살던 중년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저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보,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황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하루 종일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삶은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큰 결심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한 명의 인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대화로 풀어가면 해결책은 나옵니다. 자식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더군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식들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도 세월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월이 주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